안녕하세요. 대담한 사람들의 강민지입니다. 오래 쓴 물건에는 정이 든다는 말 공감하시나요? 저는 정말 공감하는데요. 이런 물건들이 고장나면 참 버리기도 아깝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그런 고민을 해결해 줄 분인데요. 무려 45년 동안 시계를 수리한 분입니다. 오늘 김동일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45년 동안 시계를 수리하셨으면 정말 별의별 시계는 다 만져보셨겠어요? 네, 아마 지구상에 존재하는 시계는 거의 다 만져봤다고 하는 게 맞죠? 벽시계, 탁상시계 다 해봤지만 그 큰 시계들은 부품이 크기 때문에 만지다 보면 손에 윤활유 같은 게 많이 묻어요. 그럴 때 만약에 작은 손목시계 들고 오면 일일이 손을 닦아가면서 윤활유 제거하고 만지기도 힘들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손목시계만 하고 있습니다. 와,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손목시계를 수리하시는 거네요? 네. 아무래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요, 손목시계면? 아무래도 부품이 많이 작다 보니까 눈도 많이 피로하고 그만큼 또 예민하기 때문에 조심성이 많이 요구되죠. 그런데 안경을 안 끼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평상시에는 잘 안 끼는데요. 일할 때는 현미경을 사용합니다. 아니, 오래된 시계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고치기 어렵지 않아요? 전 개인적으로 오래된 시계들은 어떻게 고치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오래된 시계들이 기능상으로는 오히려 쉬울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수리를 해도 완벽하게 100% 성능이 나오지는 못하는 시계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수리를 맡기면 무조건 되고 새 것처럼 돼서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자동차 30년 된 차가 새 차처럼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기능은 다시 하게끔 고쳐주시는 건가요? 네, 그 기능을 새 거하고 최대한 흡사하게 만드는 게 기술자의 본분이고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와, 45년째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김동일 씨만의 비결이 있을까요? 계속 새로운 시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계속 시계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꾸준히 일과가 끝난 이후에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시계 공부를 한다는 게 책을 봐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시계 자료들이 많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특정 부분들은 공개를 서로 안 하기 때문에 어떠한 특수한 시계들이 들어오면 작동 원리부터 시작해서 그 기능을 하나하나 독학으로다가 알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이 기술을 배우신 것도 어디서 배운 게 아니라 그러면 혼자 공부하셨던 거예요? 물론 시계 학원도 있지만은요, 시계 학원 2개월 수료 후에는 뭐를 할 수가 없어요. 시계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는 10년 정도를 해야지만 기술자 축에 들어간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독학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수백 명의 사부님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메인 스프링이에요. 시계 동력원이죠. 옛날 어른들이 시계 밥 준다 하잖아요. 이게 이제 태엽입니다. 이거는 시계 톱니바퀴가 깨진 거, 톱니바퀴를 제작하는 중입니다. 시계가 참 오래 쓰는 물건이기도 하고 의미 있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요. 생각나시는 특별한 사연이 있을까요? 어떤 사고에 의해서 비행기 사고로다가 비행기가 추락을 했는데 아버지 분 건진 건 시계밖에 없다. 다 불타버린 시계. 그거를 고쳐달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시계에 따라서 고가 라인도 있고 저가 라인도 있지만 그런 거 하나하나 그 사연들이 참 간절하셔요. 이 시계는 무조건 고쳐달라고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좀 특별하죠, 저한테는. 혹시 만졌던 시계 중에 이 시계는 너무 당황스러웠다, 황당했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요즘엔 중국제 이미테이션이 너무나 정교하게 나오거든요. 아이고. 겉모습 봐가지고는
저희도 속을 만큼 정교한데, 와, 선생님도 못 알아보실 정도로 정교해요? 네네. 그렇게 요즘에 정교하게 잘 나오는데, 역시 부품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겉모습만 보고는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100% 오리지널 외형에다가 안에 부품만 바꿔치기 한 시계들도 있어요. 혹시 시계를 보다 보면 그 주인의 성격이나 사연 같은 것도 보이나요? 네, 대충은 보이는데요. 굉장히 시계를 험하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성격도 털털하신 분이고 아주 오래된 시계인데 반짝반짝 광이 나는 시계들이 있어요, 외형이. 그분들은 매 시계를 한 번씩 닦아주는 분들이에요. 굉장히 깔끔하시죠, 그런 분들은 성격 자체가. 혹시 사연을 모르고 시계를 딱 받았는데, 아이고, 이 시계 쓰신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 이런 적도 있었어요? 네,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그 지인 소개로다가 시계를 이제 고가 라인의 시계인데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동으로 날짜가 계산되는 시계, 그게 수리가 들어왔는데 작동이 엉뚱한 시간에 되는 거예요. 저도 수리 받을 때는 그냥 받았거든요. 당연히 작동되겠지 하고. 근데 수리하려고 열어보니까 날짜가 뭐 3일에서 4일로 넘어가야 되는데 3일에서 뭐 20일로 건너뛴다든지 이렇게 완전히 설정이 잘못된 시계가 들어왔는데 열어보니까 다른 기술자가 잘못 만져가지고 톱니바퀴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시계를 이미 거의 망쳐놓은 케이스죠. 그런 경우가 좀 특별한 경우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전 기술자분 찾아가서 따지고 싶으시겠어요. 속으로 화가 나죠. 저런 사람은 시계 만지면 안 된다 할 만큼. 심지어는요, 시계 뚜껑을 열어보면은 부품에 눈썹 같은 게, 코털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경우도 네? 있어요. 얼마나 불결한 환경에서 시계를 만졌으면 그러겠어요. 100분의 1mm를 다루는 작은 부품인데 그렇게 큰 게 들어가 있으면 시계가 올바로 작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화가 나죠. 그렇게 작은 걸 다루다 보니까 선생님 약간 결벽증 같은 것도 생기지 않아요?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털털합니다. 아, 그럼 작업하실 때만 깔끔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 시계를 만지다가 이 시계 고쳤을 때 나 진짜 대단하다, 보람이 있었다 한 적 있었어요? 거의 박살난 시계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또 저희 가게에 그런 시계들이 유난히 많이 들어오고요. 그러면 저도 그 시계를 수리하면서까지 완성되기까지 과연 이게 제대로 시계가 돌아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수리를 하는데 몇 날 며칠에 걸려서 완성을 해냈을 때 야, 고쳤다 그런 마음이 들죠. 약 한 50년 된 시계인데요. 부모님 유품이라고 하고 이게 시계가 정지가 된 상태로 수리가 들어왔어요. 근데 안에 이물질이 너무 많아서 정지가 된 거고 지금 저 찌꺼기를 싹 닦아내고 새 오일 주유하면서 그러니까 오버홀 하는 과정입니다. 이거는 손님들 시계가 수리가 끝난 이후에 시계가 잘 맞는지 어떤 이상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 워치 와인더라는 기계에다가 시계를 걸어 놓고요. 지속적으로 시계를 테스트하는 중입니다. 이 시계는 전체적으로 스켈레톤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부품이 세라믹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시계입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부속이 깨져 버립니다. 전 궁금한 게 시계도 정말 종류도 많고 고치는 것도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 보통 어느 정도 걸려요? 예전에는 그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는요, 부품 찾는 것도 힘들어서 최장 7개월 정도까지 소요된 적이 있었거든요. 7개월이요? 시계 하나 고치는데요? 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부품 구하는 것도 예전보다 수월해졌고요. 또 지금은 제가 직접 부품을 제작하기 때문에 보통 길면 2달까지 시간이 오히려 많이 단축이 됐습니다. 7개월까지 걸렸던 건 어떤 시계였어요? 아주 그 스위스제 중에서 메이커도 없는 빈티지 시계인데 스위스의 시계 회사가 예전에는 2만여 개가 넘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부모님 유품인데 부품을 구할 수가 없어서 시계를 못 고치고 있다가 물어물어 찾아온 분이 계셨거든요. 한 7개월 만에 결국은 제가 해드렸습니다.
아니, 부품이 없는데 어떻게 해드렸어요? 그 당시에 간단한 부속은 제가 만들고 또 그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군데 수소문을 해서 부속을 제가 찾아냈죠. 그분의 너무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요. 혹시 시계 많이 고치셨잖아요. 그 네, 중에서 어려운 시계가 따로 있나요? 딱히 너무 오, 어렵다까지는 없고요. 한 번씩 요즘에 새로 개발되는 시계들이 기능이 너무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시계들 그런 경우에는 시계를 분해하기 전에 일일이 관찰하면서 작동 원리를 계산을 해가면서 분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사실 시계라 하면 시간만 볼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새로운 기능들은 어떤 게 있어요? 맞습니다. 예전에 최초의 시계 같으면 해시계처럼 바늘 하나만 있어도 뭐 대충 뭐 몇 분쯤 됐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시계였지만 대충, 네. 네, 기술이 발달하면서 시간, 초 단위까지 계산하는 시계들이 나왔죠. 최근에는 연도, 월, 일, 문페이지까지 다 복합된 시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시계를 보면 다 나와요? 네, 다 나오고 심지어는 톱니바퀴로 움직이는 기계식 시계가 한번 딱 설정을 해 놓으면 약 200년 동안 큰 달, 작은 달, 윤년까지 자동으로 계산돼서 바뀌는 시계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계들은 좀 특별한 경우 시계들이죠. 많이 복잡하고. 그럼 그 시계 하나 고치려면 그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해서 고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톱니바퀴 하나만 설정을 잘못해도 엉뚱한 시간에 날짜가 넘어가거나 이렇게 되겠죠. 예전에는 아날로그 시계, 기계 시계를 많이 썼는데 요즘 친구들 보면 참 전자시계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 전자시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편리성은 전자시계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뭐 스마트워치도 전자시계 종류가 되겠죠. 여러 가지 기능도 있고 되게 편리한 부분도 있고 기계식 시계는 오히려 불편한 단점도 있습니다. 시계를 충분히 착용을 안 하면 테이프가 풀려서 시계가 멈춘다든가 안 맞는다든가 단점도 있지만 기계식 시계는 부품 하나하나를 손으로 직접 가공을 하는 예술 분야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대량으로 막 찍어내는 것과 하나하나 손끝으로 다듬어서 만들어내는 차이점, 그런 예술의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선생님은 지금 기계식 시계를 주로 다 다루시는 거죠? 네, 기계식, 전자식 다 하고 있지만 주로 기계식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톱니바퀴가 있고요. 이 속에 메인 스프링이 들어갑니다. 메인 스프링을 감아 놓으면 메인 스프링이 풀리는 힘에 의해서 각각의 톱니바퀴들이 회전을 하게 되고요. 핵심 부품은 이 밸런스 휠과 감겨있는 헤어 스프링, 저기의 컨디션에 따라서 시계가 잘 맞고 안 맞고 그게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기술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꽤 있나요? 전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없고요. 지금은 와도 제가 대부분 거절을 합니다. 제가 기술을 배우러 오면 첫 번째 조건을 걸어요. 외로움을 즐길 준비가 됐으면 기술을 배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처음에 그 말을 못 알아듣죠. 그래서 제가 재차 설명을 합니다. 남들이 기술을 가르쳐 줘서 그거를 습득할 수 있는 거는 외로운 단계가 아니고 어느 누구가 너한테 도움을 줄 수 없을 때 모든 어려운 고장이나 모든 것을 너 혼자 알아내야 될 때 그때는 외롭고 고독한 단계다. 그 단계를 즐겨야지만 우뚝 설 수가 있고 그 단계를 못 즐기면 너는 그 분야에서 역시나 도태된다. 외로움을 즐길 준비가 됐느냐. 그 조건 하에 기술을 가르치기 때문에 대부분 다 포기하십니다. 근데 보통 어떤 점이 가장 힘들어서 포기를 많이 하세요? 정교하다 보니까 그 정교성만큼 100분의 1mm를 손끝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도 힘들고요. 또 부품 하나하나를 직접 자기가 제작해낼 수 있는 기술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작은 기계가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의 고장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고장을 찾아내야 될 때, 그럴 때가 힘들지요. 선생님 혹시 요즘에 가르치고 있는 수제자는 없어요? 네,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제 생각에 마지막 제자가 아닐까 싶은데 제 큰아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드님을 직접 그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지금 무브먼트는 7750이라는 크로노 작동되는 무브먼트인데, 지금 우리 아들 역량 같은 경우에는 뭐 PPC 캘린더 같은 경우에도 능숙하게 다 해내고 투르비온까지 다 해내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거는 지도할 일이 없어요. 저는 원래는 전공이 이쪽은 아니었고요. 원래는 컴퓨터를 전공을 했었는데 배우다 보니까 한계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때마침 부모님이 이쪽 분야로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배우게 됐습니다. 되게 감사하고, 또 옛날에 또 속도 좀 썩였었는데 좀 잘 이해해줘서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열심히 배워서 또 좋은 기술자 될 수 있게 더 노력할게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선생님의 계획 궁금합니다. 네. 제 아들 훌륭하게 잘 가르쳐서 대를 잇는 세계적인 기술자로 만들어주는 게 제 계획입니다. 오늘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시계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저도 시계를 좋아하지만 선생님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네요. 아닙니다. 네, 저도 시계 가지고 오면 잘 고쳐주실 거죠? 네, 그럼요. 네. 오늘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